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결격사유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최근 30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다, 이 말은 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하죠. 우리 법 제10조에 있는데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물론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는데요.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1번,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자격 취득하고 10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다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격증은 갱신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 있다가 개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업무정지기간 중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최대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 자격정지기간,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다시 개업할 수 없고 취직도 못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사유다. 6개월 업무정지 받았다면 6개월간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권을 받는 길밖에 없죠. 복권. 파산 선고 받고 복권 됐으면 즉시 복권되는 순간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3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복권되고 1년 지났으니까 1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권만 되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1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되고 2년 지나도 되고요. 복권되는 순간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인데요. 선고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은 유예기간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벌금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결격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12가지가 있죠.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무조건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 복권되어야 하고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없던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그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격 취득하고는 곧바로 등록을 해도 되고요. 개업해도 되고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개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파산 선고는 복권만 되면 즉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만 결격 사유입니다. 5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8회 5번 문제입니다.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과 중개법인 을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및 소속공개사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1번 갑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분사무소가 뭐냐 하면은 분사무소라는 게 나눌 분자죠. 지사, 지점,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이 회사죠.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은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했는데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B군 군수에게, 이 말이 틀렸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보면은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죠. 따라서 3번은 틀렸고요. 두 군데나. 4번 을이 법인이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맞네요. A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B군, C군, D군에 분사무소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5번 병과 정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병이 책임자고요. 그 다음에 정이 소속공개사인데 책임자나 소속공개사는 사전교육으로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개업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되고 소속공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1번은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고요. 2번은 임시중개시설물 이동용이한 뜻다방 설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하지만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권리 이전 내용 기재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권리 이전 내용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쌍방에게 교부죠.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보정설정증명서류 세 가지가 쌍방교부입니다.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옛날에는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하고요.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 이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5년 보존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 4가지는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면서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가태료 처분을 받았다 했는데 거짓계약서 작성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다. 가태료 처분을 받았다. X가 되겠죠. 가태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예, 물론 분사무소 등록인장은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사용해도 되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분사무소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지문, 개업공개사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둘 이상의 계약서가 바로 이게 3번에 있는 것처럼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같은 말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3번이라고 했죠.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 청문이나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 가태료가 아니라 거짓계약서 적으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안 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우리 공인중개사법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제가 내드린 거.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암기를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는데요. 이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에 중개업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은 2014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개사로 바뀌었지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아직도 중개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금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금인신청을 할 의무는 없죠. 예,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금인 신청할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금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